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이엠선교회 로이스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방과후 공동체에 대해서, 방과후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엠선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엠선교회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게 만약에 그 사역이 없었던 사역이라면 그 사역을 만들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이엠선교회에서는 거대한 이 공교육의 물줄기를 정말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공교육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정말 믿음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리뉴제 공동체로 공교육에서 나와서 정말 또 그 믿음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어요. 또 저희는 방과후 그렇게 아직 여러 삶의 상황으로 인해서 바로 리뉴제 공동체로 오기 어려운 아이들, 여러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런 친구들 안에서 믿음의 무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는 방과후 교육 공동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가 주중으로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 그것이 예배이다, 내 삶이 예배이다를 고백하면서 정말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해요. 그런 어른들이 필요해요. 주일학교가 주중으로 확장되는 건 그것이 바로 우리 방과후 교육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끼고 싶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점. 올바른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생 왜 주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요. 천국에 맛있는 거 더 많은데요. 좋은 옷 입으라고 주셨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넓은 집 살라고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재밌으라고?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고 그걸 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그 목적,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구속사적 관점이 뭐죠? 이게 IM 선교에서 하는 트리플 스쿨의 복음 스쿨의 관점이에요. 복음 스쿨의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인생은 구원 역사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 역사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구원 역사라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 깨닫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서 만족을 찾고 맛있는 곳에서 만족을 찾아요. 그러다가 맛있는 것이 내 만족될 수 없구나. 부모님이 내 만족이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그러다가 장난감에 또래 친구에게 이것이 내 만족 아니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만족 되시는구나.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 시각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선생님이 아이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인생은 구원 역사야. 네 인생은 구원 역사야. 다른 것을 만족 삼고 즐거워하는 그 아이에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일을 겪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네 인생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또 자기 인생을 그렇게 보는 어른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언약적 관점이에요.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 이 세 관점으로 이 아이가 겪은 일들을, 이 아이가 지금 이 당면한 문제들을 같이 올바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친구의 인생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거를 배우고 훈련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동체 안에 공교육 안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저는 방과후 공동체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매일매일 훈련시키고 매일매일 파송한다. 나는 공교육 안으로 우리 아이들을 선교사로 매일매일 파송한다. 아이들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 나눠요. 작년에 이제 애들 줌 수업 있었을 때, 줌으로 수업했었을 때 아이들한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금요일이 이제 학교가 다 달랐는데 애들이 금요일 다 모두가 학교 가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밤마다 아이들하고 패밀리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해서 목요일 날 제가 아이들한테 어떤 미션을 줬냐면 오늘 가서 친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와. 그리고 같이 나랑 얘기하자. 우리가 배우는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이 아이들은 5학년으로 평생 살 게 아니야. 얘가 30대가 돼. 얘가 40대가 돼. 얘가 분명히 어른이 된다고. 근데 지금 하는 이 행동,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얘가 그대로 쭉 살았을 때, 그래서 그냥 그런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생각해보자. 애들이 갔다 와서 이제 막 얘기해요. 아마 이게 자기 얘기면 좀 어려울 수 있어. 내 실수고 내 잘못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자기 친구 얘기니까 엄청 얘기를 잘해요. 막 얘기해요. 오늘 선교사님 배드민턴 수업이 있었거든요. 배드민턴 수업을 하는데 선교사님 저는 여기서 배웠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반복하면 하나님 만드시기를 우리를 반복하면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능숙해지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배드민턴을 오늘 어떤 애가 처음 치는데요. 처음 치는데 안 된다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욕을 하고 막 배드민턴 채를 집어 던지고 막.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 제가 항상 처음 무언가를 할 때마다 저러면 쟤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까? 제가 30대가 돼서도 40대가 돼서도 처음 하는 일을 맞닥뜨릴 텐데 그때마다 얘가 이렇게 성질내고 이거 그래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와서 해줘요. 또 어떤 친구는 와서 그 비엘물 그 동성애, 그래서 비엘물을 자기한테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막 와서 막 설명을 하고 되게 재밌고 막 되게 감동적이고 막 이래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근데 그거는 남자끼리 그건 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야, 너는 그거 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다 봐, 다 안 보는 애가 어딨냐? 괜히 너만 막 그런 척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막 애들이 막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와서 뭐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대들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걸 통해서 전 뭘 하냐면 제가 제 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 안에서 계속 희석돼 버렸던 것 같아요. 뭐야, 다 아는데 나도 그냥 편하게 저렇게 살면 안 되나? 근데 그거를 정말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지 그거를 애들이랑 계속 얘기했어요. 저 애들에게 보는 시선을 올바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올바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선교사를 나는 매일매일 훈련시키고 매일매일 공교육 안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우리 IM, 그런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키우느냐? 우리 IM 안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적용해요. 함께 신앙에 있어서 아까 제가 복음스쿨 계속 말씀드렸죠. 복음스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언약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스쿨의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게 제자스쿨이에요. 경건한 생각, 경건한 행동, 경건한 삶이거든요. 아이들이 경건한 생각이 뭐예요? 구속사적 관점, 언약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생각하는 게 경건한 생각이죠. 저 찾겠다 했잖아요. 컨닝 안 했어요? 컨닝 안 했는데 제 안에 경건한 생각은 있었나요? 아니요. 나도 쟤네처럼 나도 성적 잘 받아야 되는데 제 안에 경건한 제 모습, 겉보기의 겉모습은 경건한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경건한 생각은 없었어요. 왜요? 관점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스쿨, 제자스쿨, 소명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기초부터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부터 바로잡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면서 사역자가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 사역자가 그렇게 시선이 바뀌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인생,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지가 깨달아지거든요. 자, 그리고 생활에서 기초훈련, 인사 예절부터 해서요, 식습관부터 해서요, 그런 모든 기초훈련들을 잡아가고요. 그리고 공동체 훈련,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이끌어보기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약점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약점들을 보면서 그 약점들을 함께 해결해가고 옆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성을 해요. 자, 그리고 선교 영역, 지역 선교. 방과후는요, 안타깝지만 조금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리기는 해요. 하루 종일 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해요. 얘가 이제 내 말을 듣는구나. 드디어 얘가 이제 영적인 전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승리가 된 것 같아. 이제 얘가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또 뭔 얘기를 들었지. 마음이 또 뭐야, 제자리야, 이런 때도 있어요. 좀 느리긴 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IM 선교하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정말 그렇게 사는 아이들, 진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시간을 그렇게 쓰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목격해요. 저렇게 사는 애도 있구나. 내가 학교에서 보는 애들이 다가 아니구나. 걔네들이 고비 캠프를 하고 이런 걸 봐요. 그리고 걔네들도 나가야죠. 자기 지역으로. 선교사님들하고 주중에 그 방과학교에서 만나서 같이 준비해야죠. 그리고 자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섬겨야죠. 그리고 영역 선교, 전방향의 선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문화 영역에서 스포츠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역 선교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 애들이 한 명이 잘 세워지면 정말 애들끼리 운동하고 이럴 때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부터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애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쟨 좋겠다. 이게 아니라 불쌍해. 저건 아니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열방선교.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함께 같이 기도해요. 같이 열방선교를 꾸면서 지금 나라의 상황들을 같이 아이들이 조사해 와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같이 또 방학이나 이럴 때를 활용해서 필리핀 캠프나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열방선교에 대한 꿈을 더 키워가고요.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는 독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학습 분야, 정보를 얻는, 취득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으로 애들이 평생 학습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IM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여러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함께해서 학습 부분들을 같이 키워갑니다.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CES에서 그러면 저것들을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교육을 하냐면 멘토링, 독서, 자기주도 학습. 멘토링은 뭐냐면 이 방과학에서는 저희가 수업을 최소한으로 해요. 성경 수업 하고요. 때로 특강으로 독서 수업 필요할 경우 하고요. 나머지는 수업 안 해요. 수업 안 하고요. 계속해서 아이들이 자기 인생 전체를 좀 펼쳐서 볼 수 있도록 자기 인생 전체를 좀 펼쳐서 보고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겠구나. 선교사님들이 계속 멘토링을 해줘요. 그 멘토링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에 애들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있거든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의 목록들도 아이들이 처음에는 교사가 많이 추천해주고요. 점점 갈수록 내가 진로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그 아이가 그 목록들도 아이가 적어볼 수 있게. 그래서 진짜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평생 학습자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이 멘토링, 독서, 자기주도 학습을 잘 연합 조화롭게 해서 건강한 그리스도는 선교사예요. 자기가 선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선교사 양성을 저희 목적으로 합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멘토링을 조금 자세하게 보자면 지금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는요 시선이 지금 눈앞에밖에 못 보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인생을 쭉 펼쳐서 보면서 전 인생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멘토링인데 그 멘토링 일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멘토링 일지를 쓰시는 데도 있고 안 쓰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멘토링 일지가 뭐냐면 멘토링 일지에다가 적어요. 아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왜냐면 그 행동과 말 속에 이 아이의 교육 지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행동과 말을 이렇게 우리가 잘 체크를 해놨다가 선생님들 만난 자리에서 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봤는데 그때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얘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모님하고도 그 부분을 논의를 하면서 얘가 과거의 삶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게 이런 말로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얘가 지금 이 행동을 지속했을 때 미래에는 얘가 이런 모습을 지니게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교정해줘야겠구나. 그래서 멘토링을 통해서 지금 모습을 잘 관찰해서요. 전 인생을 볼 수 있도록 현재를 진단해주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게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독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를 통해 멘토를 만나요. 독서를 통해서 여러 생각을 만나고요. 독서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좋은 예를 보고 자기 인생을 피드백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맞아.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독서는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서를 아주 적절하게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그래서 전 인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 왜냐면 우리는 늘 제가 40인데요. 40살에 저희 첫째가 지금 11살이에요. 11살 엄마는 처음이거든요. 11살 아이한테 뭘 해줘야 될지 저는 고민해야 돼요. 저는 공부해야 돼요. 저희 엄마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60대인데 내가 40살짜리 엄마는 나도 처음이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 공부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그럼 CAS가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지켜와야 되냐면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자기주도학습, 독서, 멘토 이거는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IM 선교사나 방과학교를 하신다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자기주도학습, 독서, 멘토링 이것을 핵심 메커니즘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선교사 양성인데 성경에 빠지면 안 되겠죠. 트리플 스쿨의 올바른 관점을 전수하려고 이거 하는데 빠지면 안 되겠죠. 트리플 스쿨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3C 공동체 양성이 아까 얘기했던 기초훈련, 리더십 훈련, 공동체 양성 이거예요. 그래서 그 3C 공동체 양성 훈련도 반드시 IM에서 하는 생활 훈련들 그런 것들 동일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부모 모임 꼭 해야 돼요. 부모 모임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왜? 공동체에서 배우는 거랑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랑 달라지니까 애들 사이에 모순이 오고요. 그럼 애들은 뭘 택할까요? 공동체에서 하는 얘기랑 집에서 하는 얘기랑 달라. 뭘 택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거 택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택해요. 아이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택해요. 이 얘기도 있고 이 얘기도 있어.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이제 학교께 공동체께 마음에 들어. 그럼 엄마한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집에께 마음에 들어. 집에께 더 좋아. 그리고 내가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한 목소리 내야 돼요. 부모 모임이 꼭 필요해야 돼요. 실제로 이성교제에 대해서 저희는 학생 때에는 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제 금지를 해요. 그리고 왜 금지하는지 다 교육을 해요. 그런데 집이 개방적이야. 엄마가 야 많이 만나보고 결혼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교육 받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계속 사역에 동참시켜야 돼요. 우물안 개구리 만들자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보여줘야 돼요. 애들한테 IM의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요. 방과학교 애들한테 공교육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진짜 복음 안에서 교육받고 복음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학생 선교사 IM 아이들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계속 보여줘야 되고 또 걔네가 섬겨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역에 동참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변형할 수 있는 거 교과목 변형해서 하셔도 돼요. 뭐 국어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할지 뭐 수학을 중점적으로 이거는 그쪽에서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한 대로. 저희 방과학교들도 저학년들이 많은 학교들이 있었어요. 저학년이 많은 학교는 활동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과학 실험도 하고 종이접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섬겨주실 분들이 계셨어요. 재능 기부 해주실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활동 위주로 갔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많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진짜 학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도라이도 하고 아이들 길거리 찬양도 하고 이런 것도 다 하는데 그것도 하지만 뻥튀기 스터디라고 해서 저희 선교사님이 뻥튀기 스터디라고 해서 주말에도 아이들 불러서 그 토요일에도 아이들 불러서 데려다 놓고 하루 종일 수학 막 애들 양 정해가지고 하고 이제 그리고 같이 막 저녁에 놀아주고 이제 막 그렇게 해서 학습을 되게 많이 한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과목 부분은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사역 대상 처음 시작하는데 중학생을 하겠대. 그러면 조금 염려스러워요. 근데 처음 시작해. 근데 저학년을 시작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처음 시작하는데 학원 운영하시던 분이야. 그럼 고학년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분은 저학년이 힘드셔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교회의 그런 여건에 따라서 사역 대상은 조금씩 연령은 좀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사역 장소 뭐 교회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던 장소에서 뭐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뭐 가정에서 이제 하시겠다 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역 장소는 이제 법적인 형태랑 이런 걸 같이 고민은 하겠지만 여러 그 사역 장소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운영 시간. 원래는 저희가 보통 2시, 3시부터 7시, 8시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을 항상 먹었었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은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사역 장소도 운영 시간도 그 상황과 어떤 그런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도 되고요. 차량운에 초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방과후는 초등학생들은 아시죠? 초등학교 앞에 학원 차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학교끼리 혼자 다니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제공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교회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이 직접 데려다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제공 여부도 교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급식 제공 여부도 저희는
식습관 훈련과 이런 전면적인 교육이 일어나기 위해서 좀 추천은 해요. 급식을 제공하시기를. 저녁 식사 한 끼 정도는 같이 하면서 아이들하고 좀 더 이렇게 유대감을 갖기를 추천은 하지만 이것도 교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식사하시는 분 모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회 상황에 따라 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야외 활동, 아이들도 밖에서 좀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그거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이거는 교회 쪽에 이제 맡겨서 변형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시간표들을 되게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표를 여기다 이 자료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CAS의 운영에서 이게 그 광주 꿈속 꿈에서 예전에 하던 자료예요. 제가 아직 업데이트를 못해서 이게 2020년 자료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시간 있고,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아이들이 자기의 고를 적어요.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딱딱딱딱 바인더에 적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해요. 그래서 갔다 오면 바로 그 책가방 내려놓고 바인더 쓰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하고, 여긴 유치부 자료라서 선생님이 같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독서해요. 그 선생님이 읽어주고 선생님이 그 내용에 관해서 아이하고 대화 나눠요. 그리고 영어는 저희가 스토리랜드라는 거를 이제 채택을 해서, 여기서는 채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쓰고요. 저녁 식사하고, 식사 시간에 뭐 성구, 식습관지도, 암송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야외 수업 뭐 이런 것들 하고 끝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이 광주 꿈속꿈 그 유치부 일정이고, 이건 초등 저학년 일정이에요. 비슷해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렇게 쭉 진행돼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뭐 한자도 하고, 뭐 수학 연산도 하고, 이거는 아이의 필요에 따라서 정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수업이 수준별로 들어가고요. 여기 자기주도 학습이 한 번 더 들어가죠. 그 잠언 쓰기도 하고요. 뭐 애들이 좀 재밌는 걸 좀 해야 되거든요. 뭐 수도구, 뭐 숨은 그림 찾기, 집중력 훈련으로 이런 거 하면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 시간도 여기는 같이 넣었고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초등 고학년 시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비슷한데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그 노는 시간이 아니고 스토리랜드가 영어예요. 리딩, 단어, 수학, 여기 단어 시험도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넘겨주세요. 자, 여기는 대전에 여기가 저학년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학년이 많아서 축구도 하고요, 색조기 놀이도 하고요, 여기 써있는 과학 수업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여기 보면 예스노트라고 있는데, 예스노트가 바인더예요. 시간 관리가 일단은 가장 기본이에요. 아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시간 관리가 인생 관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요. ABS라고 해서 저희 IM 선교에서 그 영어 외우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외웠던 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은 그 같이 하지 않는데 전에 운영했던 곳 시간표를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다이노트가 바인더고요. 그래서 바인더를, 시간 관리 바인더를 학교마다 자기 특색에 맞게 이렇게 써서 해요. 그래서 일단은 바인딩하고, 악기 수업도 하고, 뭐 감사 나눔, 자기주도 학습하고, 저학년은 그 7시쯤 집에 가요. 그리고 고학년들은 남아서 리더 모임을 하기도 하고, 같이 뭐 노는 시간도 있고요. 패밀리 모임 하기도 하고, 성경 수업 하기도 하고, 자습을 좀 더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여기는 중학생이 있던 곳이에요. 중학생들이 많았던 곳인데, 여기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가 있었어요. 인원이 많았어요, 여기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등생 등교가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애들이 오면 다 알아서 자기 책상에 자기 할 일 해요. 바인더 쓰고 할 일 하고,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면 거기 해보고 체크해놔요. 선생님이 보면서 애들이 했다고 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요. 만약에 성경 읽기를 했다 이러면 선생님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쭉 그렇게 하고요. 말씀 암송하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 하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일찍 가고요. 고학년 애들은 뭐 남아서 이제 숙제 마무리하고 자습하기도 하고, 또 고학년끼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표가 진행이 됩니다. 자,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과후 학교, 제가 필요성을 엄청 오늘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 방과후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냐.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열매 맺기 원하냐. 인재상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가 같이. 이 방과후 학교는요, 교회가 같이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아니라 주일학교가 주중으로 확대돼서 우리 교회가 같이 아이들을 키우겠다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성도님들이 내가 이 부분 가르칠게요. 내가 이 부분 함께 할게요. 그래서 온 교회가 정말 그 다음 세대에게 좀 집중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 사역자 꼭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역자 나오지 않으면 이거 지속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집사님이 나와야 돼요. 여러 군데를 저희가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같이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거 하나쯤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들은요, 계속 어려운 가운데 그냥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자가 내가 진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마음 품고 막 절절하지 않으면 이게 교육은 지속성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겠다. 교회가 함께 준비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지금 지속해오는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 교회로 이제 사람들이 탐방을 좀 갔었거든요. 탐방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이제 망설이시는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는 생존이었어요, 목사님. 저한테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저는 살기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는데 제가 목사님 이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끝까지 끌어오실 수 있었겠구나. 막 저희 IM 그 여러 일들 겪으면서 같이 어려움 겪었거든요, 방과후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저 마음이었기 때문이구나. 교회가 같이 정말 우리 아이들 살리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진짜 필요해요. 그리고 사역자,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사역자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트리플 스쿨 준비해야 돼요. 내 인생을 일단은 내 인생의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구속사적 관점, 언약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내 생각이 자꾸 경건하게 바뀌어가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 당연히 아이들 하는데 있어야죠. 그런데 전문성은 지금 갑자기 한 번에 내가 학원 20년 하신 분만큼 수학에 대해 전문성이 생기고 이렇지 않아요. 근데 계속 함께하는 공동체와 또 IM하고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IM에서 또 교과목 다뤄보신 분들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여러 교육에 대한 도서들을 같이 읽고 같이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같이 키워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기에 사명의식 품은 사람 할 수 있어요. 사명의식만 품고 진짜 다음 세대에 마음 있으면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공간 준비예요. 다들 공간 막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그 부분을 막 제일 먼저 준비하시고 하는데 사실 공간 준비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는가, 마음이 준비돼야 되고 정신이 준비되고, 그게 바로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같이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지역 아이들 책임진다. 교회 전체 성도가 그 마음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앞장서 보겠습니다. 내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상담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목사님은 막 뜨거워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분이 사역자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왜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답답해요. 이러면은 끝까지 못 끌고 가는데 염려가 진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대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간식만 주면 된다고 목사님이 그래서 왔는데 이것 하고 저것 하라고. 근데 내가 전체를 다 띄워보겠다. 내가 진짜 이 시간 애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 보겠다. 내가 시간표도 짜보고 내가 수학 공부도 해보고 내가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사실 내가 다 하지 않거든요. 같이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간식도 섬겨주시겠다는 분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요. 또 애들 책 읽어주시겠다는 분도 일어나고요. 시작하면 또 교회에서 막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세요. 그런데 내 마음 자세 자체는 내 이 일을 시작하겠다는 내 마음 자세 자체는 디렉터로 하시는 우리 사역자분께서 내가 다 한다 진짜 그런 책임감을 갖는 그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공간, 이런 책상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자기주도 공간. 그리고 중간에 뭐 채점 테이블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질의응답 받아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팅되는 데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저와 함께, 우리 IM 선교를 통해서 저와 함께 매일매일 선교사 훈련하고 선교사 파송하실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공교육 안에서 빛의 무리를 일으키실 분들, 정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제가 또, IM 선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내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이 같이 손이 돼서, 지금 디렉터 하시는 분들이 같이 손이 돼서 같이 또 개발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국에 공교육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방과후 학교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